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장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서 탐정까지 고용했는데요. 진짜 범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33살 김현수 씨는 2년 사귄 연인과의 상견례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합니다. 아버지와 장모가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을 교환한 거죠. 그 후 아버지는 야근이 잦아지고 SNS에서는 장모와 자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진 현수는 결국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나 장모가 아니었어요. 바로 현수의 어머니가 딸의 사진을 도용해서 젊은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중년 여성의 외로움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말, 지금 시작합니다. 김현수는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됐다. 33살의 광고 기획자인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2년째 교제 중인 대학 후배 윤세영과의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어머니 오은정은 분주했다. 56살의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현수야, 넥타이 색깔 괜찮니?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현수는 이번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 김도윤은 성형외과 원장답게 평소에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오늘은 특히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58살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자, 그럼 출발할까? 도윤의 말에 가족 3명은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세연의 가족이 먼저 예약해둔 곳이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세연의 가족이 이미 와 있었다. 세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 윤재호는 정중한 인사로 김 씨 가족을 맞이했다. 그런데 박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다. 54살의 문화센터 강사인 그녀와 도윤의 시선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순간 얼어붙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소영의 인사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 역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반갑습니다. 현수는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처음 만나는 사이치고는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혹시 전에 뵌 적이 있으신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에 도윤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들의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식사 내내 어색한 기류가 흘렸다. 아이들의 결혼 이야기보다는 서로를 의식하는 어른들의 시선이 더 눈에 띄었다. 현수와 세연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럼 이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소영과 도윤은 다시 한번 어색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 순간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나자 은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진 것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도 야간 수술이에요? 은정이 물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다. 응, 갑작스럽게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드세요. 하지만 은정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에 전화해 보니
그날 야간 수술 일정은 없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더욱 의심스러운 건 남편의 SNS 활동이었다. 평소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없던 도윤이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소영의 게시물에 꾸준히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다. 여보, 이 사진 누구예요? 은정이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화면에는 소영이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모습의 사진이 있었고 도윤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다. 아, 그냥 세연이 어머니잖아. 인사차 좋아요를 눌렀지.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은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현수 역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세연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빠,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 세연이 카페에서 현수에게 말했다.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봐. 그리고 오빠 아버지 인스타그램을 계속 확인하시더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SNS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너희 엄마 게시물에 좋아요를 자주 누르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현수는 결심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결혼 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탐정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개인 신상조사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어떤 내용의 조사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아버지가 제 장모될 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의 탐정은 이런 의뢰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 차분하게 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사무소로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아버지와 장모가 그런 관계라면 자신과 세연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 은정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상대가 아들의 장모라니 이보다 복잡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았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한 오피스텔에 있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 이민호가 그를 맞이했다. 김현수 씨 맞죠? 앉으세요.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수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부터 최근 아버지와 소영의 SNS 활동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민호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다. 조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100만 원이고요. 하지만 김 씨, 혹시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가능성이요? 두 분이 예전에 알던 사이일 수도 있고 단순히 친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확실히 해야겠어요. 결혼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 민호는 먼저 도윤의 동선을 파악했다. 병원에서 집까지 그리고 중간에 들르는 장소들을 체크했다. 하지만 의외로 도윤의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았다. 소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가끔 마트에 들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이상하네요. 민호는 중얼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만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던 중 민호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대학교 동창의 명단을 확인하던 중
도윤과 소영이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서울대 등산 동아리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민호는 오래된 기록을 뒤적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증언을 찾은 것이다. 그럼 상견례에서 서로를 알아본 게 당연하네요. 민호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씨, 중간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현수는 탐정사무소로 달려갔다. 민호가 건넨 자료를 보며 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와 장모가 대학 연인이었다고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이후 연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도 특별한 만남은 없고요.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별 문제 없는 거네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런데 김 씨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문제요? 민호는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박소영 씨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영이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모습과 그 뒤를 따라오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남자의 눈빛에는 분명한 집착이 보였다. 이 남자가 누구죠? 그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 화면을 보여줬다. 이 데이팅 앱 프로필을 보세요. 화면에는 세연의 사진이 프로필로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영희로 되어 있었고 나이는 25살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누군가 세연 씨의 사진을 도용해서 가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계정을 통해 여러 남자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했다. 민호는 가짜 계정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며칠 더 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김현수 씨, 긴급히 만나야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현수는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민호는 여러 장의 사진과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있었다. 앉으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현수에게 보였다. 가짜 계정을 추적한 결과 IP 주소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주소는 현수의 집이었다. 그럴 리가. 세연이가 우리 집에서 자신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세연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민호는 다른 자료를 꺼냈다. 계정 생성 시간과 활동 패턴을 분석해 보니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가짜 계정의 활동 시간이 모두 오은정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대와 일치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니 계정 주인은 자신을 25살 직장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여러 남자들과 연락하고 있었다. 설마 우리 어머니가... 증거가 더 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남자를 기억하시죠? 박소영 씨를 스토킹하던 남자요. 화면에는 그 젊은 남자와 가짜 계정 사이의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남자는 영이라는 이름의 계정 주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고 계정 주인은 바쁘다며 계속 만남을 미루고 있었다. 이 남자가 온라인에서만 만난 영희를 실제로 만나려고 박소영 씨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세연 씨 사진을 보고 그녀가 영희인 줄 알았던 거죠.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세연이 사진을 도용해서... 더 있습니다. 민호는 계속 자료를 펼쳤다. 오은정 씨는 총 5개의 데이팅 앱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7명의 남자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연 씨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했어요. 현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의 불륜을 의심했는데 정작 문제는 어머니에게 있었다. 왜?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민호는 오은정과 남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대화를 읽어보니 은정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예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현수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니를 이런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특히 이 남자와의 대화를 보세요. 민호가 가리킨 대화 상대는 박소영을 스토킹하던 그 남자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대화였는데 점점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오은정 씨가 계속 거부하자 직접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현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거짓말이 한 남자를 스토커로 만들었고 그 스토커가 이제 세연의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요. 그리고 오은정 씨와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다. 어떻게 어머니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저녁 현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실에 앉혀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은정은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것은 아닐까? 먼저 아버지께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세연이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다. 뭔 소리야? 나와 세연이 어머니가? 내 상견례 때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현수는 탐정의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버지와 소영이 대학 동창이었다는 것, 예전에 연인 관계였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부적절한 관계가 없다는 것.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소영이와는 대학 때 잠시 만났었어. 하지만 졸업 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 상견례에서 만난 것도 정말 우연이었고, 아버지,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옛날 일인데.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오해할까봐. 그때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현수와 도윤이 은정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누군가와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현수는 어머니의 가짜 계정과 데이팅 앱 활동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정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때문에 한 남자가 스토커가 되어서 세연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어요. 세연이 사진을 도용하셨잖아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은정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늘 혼자였어. 가족 속에서도 혼자였다고.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은 병원 일에만 바쁘고 현수는 자기 일과 연애에만 신경 쓰고 나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었어. 누가 나를 여자로 한 사람으로 봐준 적이 언제였는지.
은정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했어. 예쁘다고, 매력적이라고 말해줬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김현수 엄마, 김도윤 아내로만 불렸어. 데이팅 앱에서 젊은 남자들이 예쁘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줄 때, 그때만은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세연이 사진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일단 모든 계정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그 남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세연이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세연이 어머니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다 정리할게. 며칠 후 스토커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은정은 모든 가짜 계정을 삭제하고 세연과 소영에게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은정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싶어. 현수와 세연의 결혼은 연기되었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도윤은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그리고 현수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아. 현수가 세연에게 말했다. 맞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 가족들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더 나은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